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지명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신문들의 제목은 이변은 없었다 이런 제목들이 그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는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예선 성적에서 몇 표를 얻었다. 이건 왜 또 공개가 됐을까요? 공개되지 말아야 될 게 공개된 예.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 김호수 전 차관이 좀 제청될 것이다. 지명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된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갈등 요인이 그래도 이성윤 지검장이나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그래도 적다고 보고 또 중요한 거는 보직을 차관을 했는데요. 예. 놀랍게도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하고 계속 손을 맞춰왔습니다. 그렇죠. 장관 차관을 하면서 예. 그걸 했기 때문에 국정 철학 얘기를 박범계 장관이 많이 했었는데 국정 철학이 그런 게다. 이거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있고 방점을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 부분에 많은 평가를 두고 제청이 됐고 예. 지명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호수 후보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팀을 꾸릴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빠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자기가 네. 자기에 관한 얘기를 수사할 수도 있는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까지 따지면 청문회 과정이 좀 복잡하거나 시끄럽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지금 없는 게 예. 이미 장관,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봤었고요. 예. 아마 또 검찰총장이 지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가족이라든지 다른 경력 말고 눈에 띄는 게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특히 본인도 이성윤 지검장하고 같이 조사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예. 피의자라고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뺐던 거, 이 부분은 끝까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결국 야당이나 이 다른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해는 3명의 법무부 장관과 그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보는 건 이제 분명한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정부가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추진 방향이나 과제들을 갖고 법무부하고 검찰이 워낙 심각한 네. 대립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게 조율이 잘 돼서 맞는다는 뜻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친정부적인 또는 친권력적인 사람이 검찰총장 자리에 앉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도 생각을 할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너무나 정부 친화적인 인물이 총장이 되는 게 아니냐 예. 반발할 수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중도에 탈락했던 이성윤 지검장에 비해서는 또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됐던 인물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 때부터 총장 후보로 올라갔었고요. 공정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위원까지 계속적으로 이 어떤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정부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그 정도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반발이.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마평이 됐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라든지 그만큼 자리를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발이 그 정도로 세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 친화적 얘기는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에서 조금씩 나올 있고요.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예. 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책이 2권이 나왔더라고요. 네. 하나는 죄수와 검사라고 하는 이제 뉴스타파 쪽에서 내놓은 책이 네. 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라고 해서 이제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정말 억울하다. 그 얘기를 쓴 거겠죠. 그렇죠. 예. 제목은 좀 다릅니다. 진실이라는 책이긴 한데요. 예. 이 뉴스타파가 거기서 냈던 책하고 다르게 내가 이제껏 사실은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왜 재심하느냐, 다투지 않느냐, 모해 위증 사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
또 억울했던 측면 이것을 내고요. 또 시기도 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서거일하고 맞춰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출판회까지 좀 계획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야당에서는 재심 청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절차를 정식으로 밟지를 않고서 여론몰이로 책을 내갖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도 하는 것 같고 자. 한 4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저것 다 끝난 다음에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책을 낸 그 배경 이유를 뭐라고 결정적인 설명해야 될까요? 이유는 모해위증 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해위증. 모해위증 교사 사건.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검찰이 증인들, 죄수들을 불러가지고 증언을 조작시키고 연습시켰던 사건. 그거 사실 시간이 지나서 기소를 못했습니다. 예. 이미 이번에도 뭐 박범계 장관 뭐 수사 지휘도 행사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검찰에서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가 한명천 총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결국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말을 통해서 본인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막 그런 게 가장 큰 이유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쯤에 이 책이 나오는데 또 거기에 추천사 같은 것도 이해찬 전 대표가 쓰기도 했고 네. 결국 그걸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예비 경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서 뭔가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 출판이 되겠는가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시점이 그렇고요. 12주기일 겁니다. 12주기에다가 6월에 예비 경선이 있으면 5월하고 딱 그 시점이거든요.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 두 가지를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대선 예비 경선에서 예. 그런 얘기가 주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 일단 책이 한번 도착하면 좀 자세히 읽어보면서 네, 봐야 한번 될것 더 같습니다. 얘기 나눌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